8월 9일 토요일 축구 승무패 50회차 분석 시작하겠습니다. 승무패 말고도 해당 경기 핸디캡이나 언어보드 얘기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 가와사키랑 후쿠오카. 가와사키는 직전 간바 오사카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 선제골을 넣고도 이제 역전패를 당했는데 유효 슈팅은 오히려 더 많았지만 골포스트도 맞고 전체적으로 운도 안 따랐습니다. 지금 리그 경기만 봐도 5경기째 승패일 정도로 매 경기 기복 자체가 좀 심하고, 공격력이야 원래 이제 가와사키가 좋은 팀이지만 최근 5경기 연속 리그에서 실점을 할 정도로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. 올 시즌 홈에서는 6승 4무 2패로 4위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후쿠오카인데 직전 컵 대회 가시마 원정에서 2대2로 비겼는데 경기력 자체는 크게 밀렸지만 오히려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 넣으면서 연장전까지 갔습니다. 선발은 이제 뭐 로테이션으로 나왔는데 후반부터 이제 주전들 대부분 다 투입시켜서 오늘은 분명 3일 만에 경기라 체력적으로 좀 문제도 있을 것 같고, 연장 끝에 오히려 게임도 져서 더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. 올 시즌 원정은 4승 2무 5패로 지금 리그 8등을 기록 중이고, 올 시즌 1차전은 가와사키가 원정에서 2대1로 잡았습니다. 후쿠오카가 최근 8경기 동안 패가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나쁘진 않지만 분명 주중에 컵 대회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고, 가와사키는 홈에서는 실점은 해도 뭐 공격력으로 그냥 찍어 누른 중이에요. 이 경기가 후쿠오카는 극단적인 수비하고 가와사키가 좀 가둬놓고 공격하면서 쉽게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거는 가승 보고 가와사키 승의 1무에 가와사키 경기는 기본적으로 다득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이거 다득점까지 보고 있습니다. 승무패 첫 경기라서 좀 물을 받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냥 이거는 가와사키 승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후쿠오카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그 다음 경기 울산이랑 제주인데 울산은 직전 수원 상대로 2대3으로 지고 왔고, 김판곤 감독이 이제 고별전이었죠. 근데 뭐 결국 마지막 경기까지 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. 경기력도 좋았고 선제골도 넣으면서 뭐 이기나 했지만 최근에 문제던 수비가 또 뭐 세트피스 상황이나 역습 상황에서 상대의 공격수 놓치면서 3골이나 실점을 했습니다. 최근 공식전은 11경기 연속 승 자체가 없습니다. 울산이. 그 다음에 제주는 직전 김천 원정에서 1대3으로 지고 왔고, 홈하고 원정 경기력이 이제 워낙 차이도 나는 편인데 아예 뭐 김천 상대로 체급 차이까지 나면서 무난하게 졌습니다. 직전 서울 상대로 이긴 이거 보여준 경기력하고는 거의 뭐 정반대였고 3일 만에 경기였어서 체력적인 문제도 분명히 좀 드러났습니다. 올 시즌 원정은 2승 4무 6패 뭐 11위로 대구 바로 다음이에요. 그 정도로 안 좋죠. 올 시즌 1차전은 울산이 원정에서 잡았는데 신태용이 이 경기 데뷔전이라 사실 좀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. 울산의 최근 공격력이나 수비력 생각하면 일단 이 경기도 다득점을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, 사실 울산의 뎁스는 문제가 없죠. 팀 조직력이 문제지 뭐 팀 내부적으로 수비 조직력이나 뭐 정신력이 문제였기에 충분히 뭐 감독이 좀 바뀌면서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. 신태용이 오면서 제주의 원정 경기력이나 뭐 성적 생각하면
울산 승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거 울산 승이 오늘 뭐 반등을 한다 봅니다. 당장에 뭐 김판공이 나갔다고 이렇게 이긴다고 할 수 있지만 울산 제주의 원정도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울산 승과 울산 일무와 다득점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일무는 이제 1점 차로 이기는 거죠. 신태용의 데뷔전에서 아마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이제 강원이랑 김천. 강원은 직전 울산 상대로 2대2로 비기고 왔고 오히려 경기력 자체는 뭐 좋았지만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홍철 프리킥으로 뭐 겨우 무승부를 거뒀죠. 강원이 지금 전역자들이 복귀하면서 최근에 전북전 제외하고는 패 자체가 없고 수비는 불안해도 뭐 공격 쪽에서 확실히 체급이 좀 올랐습니다. 그다음 이제 김천인데 직전 제주 상대로 3대1로 이기고 왔고 경기력도 압도적이었고 뭐 4골 5골 넣었어도 전혀 안 이상할 경기였어요. 김천 같은 경우는 뭐 딱 강팀, 약팀 상대로 결과가 확실한 팀이죠. 전체적인 팀 에너지 레벨도 좋고 이동경 중심으로 뭐 공격력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. 올 시즌 1차전 김천이 4대0으로 이겼는데 승무패로 보면 이게 김천의 패는 아무래도 없어 보입니다. 리그 8인 강원 상대로 전혀 최근 경기력도 안 밀린다 생각하고 김천 이걸 차라리 이거를 승무를 좀 물을 받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강원이 1차전 대량 실점을 했던 만큼 좀 수비적으로 소극적으로 운영할 것 같기에 이 경기는 저득점을 보고 이거를 김천 승무로 보겠습니다. 승무 보고 그럼 뭐 핸디캡은 패스가 맞겠죠. 승무니까. 그 다음 경기 충남 아산이랑 경남 FC인데 충남은 이제 직전 전남 상대로 2대2로 비기고 왔고 공격적인 운영으로 최근 7경기 연속 득점은 뭐 성공했지만 역시 수비가 문제였습니다. 최근 보면 5경기 동안 14실점인데 뭐 너무 공격적으로 라인 올리다 보니까 뒷공간 자체가 많이 나고 기본적으로 뭐 세트피스 수비도 잘 안 돼요. 이번에 뭐 손준호가 주장으로 새로 임명돼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. 왜 그 중국에서 승부 조작 관련된 그런 선수가 주장이 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죠. 아무튼 그다음 이제 경남은 직전 3연패에 리그 8경기째 승이 없었는데 직전 경기 전까지 3연패 뭐 리그 8경기째 승이 없었는데 드디어 승리를 거뒀습니다. 근데 경기 내용은 이제 이중민이 키퍼 나온 거 보고 뭐 독수리슛 넣어서 그걸 뭐 잘 지켜서 이긴 거지 일방적인 경기였어요. 점유율이나 슈팅 자체는 뭐 부산 상대로 상대가 비교가 안 됐고 그런 행운은 사실 2경기 연속 힘들다 봅니다. 그렇게 이기는 경기는 올 시즌 1차전은 뭐 아산이 경남 원정에서 3대1로 이겼는데 오늘은 홈 경기죠. 아산이 수비가 최근 뭐 불안하긴 하지만 경남의 공격력 생각하면 득점할 거란 생각이 잘 안 드네요. 원정에서 뭐 아산의 무난한 승리와 오히려 경남이 1득점도 못하면서 2대0까지도 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승무 바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뭐 바치실 분 바쳐야 되겠지만 저는 아산 1승에 저득점 보겠습니다. 아산의 수비가 불안하긴 해도 경남의 공격력을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. 그 다음 경기 부산이랑 인천인데 부산은 직전 경남 상대로 원정 뭐 1대0으로 지긴 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일방적이었고
슈팅 수만 봐도 뭐 15대 2, 뭐 단지 골 운이 안 따랐을 뿐입니다. 경고 누적으로 뭐 최근 폼이 좋았던 빌레로가 빠졌었는데 확실히 좀 공백이 있었고 뭐 오늘은 나올 예정입니다. 다음 이제 인천인데 직전 1엔드 원정에서 0대 0으로 비기고 왔고 팀 에이스 이제 무고사가 이제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빠졌는데 공격 자체가 아예 안 됐어요. 리그 실점 뭐 상위권인 1엔드 상대로 슈팅도 한 개밖에 없었고 유효슛은 아예 없었습니다. 한 번씩 인천이 보면 이런 답답한 경기를 좀 하는데 꼭 그 다음 경기는 신기하게 좀 반등을 합니다. 올 시즌 1차전은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. 부산이 사실 워낙 도깨비 같은 경기력이고 예측이 힘든 팀이라 아무리 인천이라도 진짜 승무패 다 보이는 경기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래저래 분석을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뭐든 뜰 수 있는 경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를 승무패를 다 바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누가 이긴다 이런 확신이 없어서 그냥 저는 이거는 승무패 다 보고 무고사도 뭐 복귀하고 빌레로 역시 이번 경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 다득점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승무패에서는 저는 이건 아예 모르겠어요 진짜. 승무패 그냥 다 봅니다. 이렇게 밸런스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성남이랑 김포. 성남은 직전 부천 원정에서 3대2로 이기고 왔고 최근에 5경기 연속 패가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습니다. 성남이 수비는 좋은데 항상 좀 득점력이 문제였는데 최근 경기들 보면 거의 뭐 매 경기 제일 이제 핵심 옵션이 뭐 신지영 크로스에 이은 헤딩골이 나오는데 직전 경기도 뭐 코너킥에서 뭐 1분 만에 골이 그렇게 나왔고 그 외에 뭐 미드진들 전체적으로 뭐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골이 나왔습니다. 아마 신재호는 K리그 가던가 아니면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신태용이 이제 울산 부임됐으니까 차라리 울산에서 영입을 했으면 좋겠네요. 그 다음 이제 김포는 직전 하성 원정에서 1대 0으로 이기고 왔고 하성이 약체긴 했어도 최근에 컵대 제외하면 뭐 9경기 연속 패가 없을 정도로 김포란 팀 자체 페이스가 지금 좋습니다. 약팀은 확실하게 잡는 중인데 직전 경기도 핵심 미드도 뭐 2명이나 빠졌고 주전 키퍼까지 빠졌는데도 오히려 이겼어요. 뭐 박동진이나 루이스가 막혔긴 하지만 천지현이 이제 하성 상대로만 올 시즌 2번째 골을 이제 넣으면서 뭐 게임을 이겼습니다. 시즌 1차전은 김포 홈에서 0대 0으로 비겼는데 이 경기도 승패보단 양팀의 최근 상승을 생각하면 사실 무승부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. 오히려 7, 8이 뭐 서로 조심스러운 경기 속에 저득점이 뜰 것 같아요. 굳이 승을 봐야 된다면 뭐 신재원이랑 확실한 어시스트 옵션이 있는 성남 쪽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승 바치기는 좀 아까울 것 같습니다. 그냥 딱 진짜 무만 볼게요. 무만 보고 무면 지금 김포가 역배인데 김포 프렌가 저득점 보겠습니다. 무가 뭐 제일 많이 몰리긴 했어도 무 말고는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. 그 다음 산프레체랑 시미즈인데 히로시마랑 시미즈인데 이 경기는 사실 8월 2일 이제 일본 FA컵 바로 리매치입니다. 그 경기에서 뭐 일부 로테이션을 뭐 돌리긴 했지만 거의 주전 대부분이 나왔고 좀 히로시마가 일방적인 경기였어요. 3대 0으로 뭐 히로시마 이겼는데 리그라고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.
시리즈 홈이면 모르겠지만 뭐 원정이기에 FA컵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, 해외 배당이 뭐 FA컵하고 좀 비슷하게 측정은 됐는데 그렇다고 굳이 무승부까지 이거는 바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이건 뭐 그냥 히로시마 승보고 다득점 1승까지 보겠습니다. 바로 리매치에 홈 원정도 뭐 똑같은데 3대0 일방적인 경기를 굳이 무패 이렇게 바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히로 승보고 히로 1승 보고 똑같이 뭐 다득점 보겠습니다. 이런 경기가 만약에 묻두고 이러면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. 다음 이제 마치다랑 비셀고비인데, 마치다는 직전 FA컵에서 이란컵에서 교토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고 공식전 지금 8연승입니다. 근데 뭐 8연승 상대들이 다 뭐 약체팀이긴 했지만 에이스 뭐 유키 소마가 거의 매 경기 득점해주는 중이고, 직전 경기 뭐 1항전 아예 빼면서 뭐 휴식도 취했고, 마치다가 수비가 문제였는데 최근 경기들은 뭐 실점률도 줄어들고 조커로 나오는 이제 나상호 뭐 또 좋은 모습 보여주는 중이죠. 다음 이제 비셀 고베인데, 어 직전 도요대 상대로 뭐 정규 시간은 1대1로 비겼지만 연장에서 이기면서 8강에 진출을 했고, 얼마 전에 뭐 친선 경기 했었죠, 바르샤랑. 그 경기 제외하면 공식전 10경기 연속 패가 없습니다. 지금 뭐 일본 J리그 1위 팀이고, 기본적으로 뭐 득점 패턴도 다양하고, 특히 뭐 에이스 미야시로 얘가 곧 아마 유럽 가지 않겠나, 그 정도로 퍼포먼스가 좋아요. 수비 밸런스도 좋고 뭐 1인 이유가 있겠죠, 당연히. 사실 워낙 이 두 팀이 상승세 팀들 대결이라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할 경기긴 한데, 그래도 마치다가 홈에서 의외로 원정보다도 실점도 많은 편이고 패도 4패나 더 많습니다. 마치다 연승 구간 이긴 팀들이 다 약체였고, 지금 해외 배당도 거의 뭐 동부 배당을 줬네요. 동부 배당으로 바뀐 것 같은데, 고베 승무 쪽으로 보고 최근 뭐 미친 폼인 미야시로나 유키소마 둘 다 직전 1항급 쉬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득점한다 봅니다. 그래서 다득점을 보고 고베 승무 보겠습니다. 그 다음 경기 간바 오사카랑 오카야마인데, 간바는 이제 직전 가와사키 상대로 2대1로 이겼고, 그전 이제 야마가타 상대로 뭐 1항컵에서 주전들 거의 다 투입하고도 연장 끝에 오히려 좀 PK로 치고 와서 체력적으로 힘에부터 지지 않을까 했는데, 오히려 뭐 경기력도 가와사키보다 더 좋았어요. 뭐 골 결정력에서도 차이를 보였고, 오카야마는 직전 고베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, 후반 막판에 추격골을 뭐 넣긴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. 오카야마가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하면서 뒷공간 역습 한두 방을 노린 팀이다, 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. 약간 하성 같은 느낌, 국내로 치면. 아무튼 이 경기는 객관적인 뭐 전력 차이는 난다고 보고, 간바의 그냥 승가. 오카야마가 지금 두 경기 연속 원정 역배가 뜨면서 뭐 이기고는 있는데, 오히려 뭐 수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간바가 좀 말리면 역습 한두 방에 뭐 오카야마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이 경기를 아예 무승부를 빼고 승패로 아마 이변이 있다면 이 경기가 좀 패가 나오지 않겠나. 왜냐면 오카야마가 워낙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답답한 경기 속에 후반 막판에 골을 먹힐 수도 있어서 아예 이걸로 승패를 보고, 승패면 뭐 핸디는 패스하고 저득점 보겠습니다. 그냥 패 하나를 바치는 게
맞을 것 같네요. 그 다음 이제 포항이랑 강주인데, 포항은 직전 대구 원정에서 1대 0으로 이기고 왔고, 뭐 오베르단이 대장 징계에서 뭐 복귀하자마자 승리를 거뒀는데, 사실 기성용이랑은 뭐 첫 경기라서 호흡이 좀 안 맞았습니다. 그래서 팀 전체적으로 삐걱거리긴 했지만, 그래도 뭐 대구 상대로는 이기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. 그다음에 이제 강주는 직전 전북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, 어, 골 운이 없었을 뿐이지 경기력은 오히려 전북 상대로 더 나았습니다. 그전 뭐 김천 상대로도 옵사랑 그러니까 옵사이드랑 핸드볼 때문에 골 취소가 났었는데, 이 경기도 뭐 아산이 슛이 골대만 2번을 맞았고, 뭐 간발의 차이로 또 옵사 때문에 골까지 취소된 경기예요. 사실 비기거나 이기는 게 맞는데 마지막에 이제 티아고 헤딩골이 터졌죠. 아무튼 이 경기 제일 이슈가, 지금 아산이가 당장 뭐 에스테그를 이적 요청하면서 훈련장에도 안 났다고 하는데, 당장 뭐 출전을 할지를 알 수가 없긴 하지만, 사실 지금 처음이 아니죠. 아산이가 그 전에도 이적 문제로 좀 뉴스도 뜨고 많이 많았는데, 인스타그램 뭐 올리고 그랬는데, 막상 뭐 경기 나와서 하락하면 뭐 강주가 이긴 경기가 있어서 그냥 아예 뭐 나온다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옷이 1차전 다득점을 보고 경기를 봤었어요. 근데 오베르단이 없던 경기라 포항 중원이나 뭐 공격 자체가 아예 안 됐습니다. 오늘은 뭐 오베르단이 있기 때문에 분명 좀 경기 양상이 다르게 흘러가긴 할 것 같은데, 어, 일단 무승부를 제일 좋게 보고, 아사니가 뭐 안 나온다 해도 사실 저번 경기 전북 상대 경기력만 봐도 광주 반대는 지금 못 간다고 봅니다. 그래서 광주 승부 보고, 광주 승부 보고, 광주 프렘 보고 다득점 보겠습니다. 뭐 당장에 오베르덴이랑 기성용의 호흡은 몇 경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봅니다. 그 다음 경기 대전이랑 수원인데, 대전 같은 경우는 직전 서울 상대로 1대 0으로 치고 왔고 3위까지 떨어졌는데, 최근에 뭐 10경기 보면 유일한 승리가 좀 망가진 울산과 뭐 꼴찌인 대구인데, 유일한 승리가 아니지, 그러니까 승리를 2번 한 경기가 망가진 울산하고 꼴찌인 대구인데, 지금 뭐 대전이 유강현이 제대하고 팀 합류하면서 확실히 뭐 에너지나 옵션으로 공격 쪽에서 플러스긴 하지만 좀 황선홍의 전술적 한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수비도 5경기 연속 실점으로 매 경기 불안하고, 수원 같은 경우는 직전 울산 원정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고 4연승인데, 실점은 뭐 매 경기 하고 있어요. 근데 공격력이 너무 좋죠. 뭐 사박도 물오른 득점력 보여주고 있고, 윌리안도 이적 해오고 4경기 연속 골 터트린 중입니다. 안데르손 나가면서 오히려 뭐 안현범하고 윌리안 새로운 선수들이 팀에 녹아들면서 훨씬 더 전력이 좋아졌어요. 지금 수원이 최근 경기력 보면 수원 FC 반대는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원정에서 붙은 상대들이, 근데 이게 뭐 원정에서 붙은 상대들이 보면 망가진 뭐 울산이나 오베르다 없는 포항이었죠. 그래서 이 경기를 뭐 승무패보다는 다득점을 일단 보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, 수원 FC가 미친 상승이긴 하지만 5연승은 진짜 힘들다고 봅니다. 지금 뭐 4연승인데 5연승은 진짜, K리그에서 5연승은 진짜 힘들다고 보고, 승무패 다 있는 경기긴 하지만 무승부가 일단 제일 좋아 보이고, 최소 그러니까 수원의 승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. K리그에서 5연승이
아 이건 좀 힘들다고 보고 대전 승무와 어 대전 승무면 핸디니 패스겠죠. 그리고 오버 이렇게 보겠습니다. 대전도 홈에서 공격적으로 운영한 팀이기에 아마 승무패보다는 그냥 다득점이 일단 제일 좋아 보이네요. 그 다음 경기 서울 이랜드랑 하성왕 FC. 1랜드 같은 경우는 직전 인천 상대로 0대 0으로 비기고 왔고 오히려 뭐 경기력이나 유슈팅 1위 유슈팅 뭐 1위 팀 상대로 다 앞섰어요. 미드진들이 뭐 전방부터 압박하면서 주도권도 가져왔고 반코트 게임이었는데 뭐골 운이 없어서 못 넣은 것뿐입니다. 수원을 잡으면서 경기력이 오히려 살아났고 리그 지금 최악의 수비팀이 서울 이랜드가 원래 뭐 수비가 거의 뭐 자동문이었죠. 근데 리그 최악의 수비팀이 리그 지금 1, 2팀 상대로 두 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. 김하준, 우스마르, 이제 가규노에 이어진 이 수비 라인들이 거의 뭐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고, 그다음 이제 화성은 직전 김포 상대로 0대1로 지고 왔고,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이 워낙 약해서 수비적으로 좀 나갈 수밖에 없죠. 뭐 근데 상대 에이스 뭐 박동진이나 루이스는 잘 막았지만 결국 뭐 전지현한테 골을 먹히며 한계를 보였습니다. 올 시즌 1차전은 1대 0으로 이랜드가 이겼는데 이랜드의 최근 수비적인 경기 운영 생각하면 뭐 이 경기도 일단 저득점으로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하성이란 팀이 극단적인 좀 수비 운영을 하다가 역습 한 방으로 1대0 승리 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요. 아예 1엔드 승패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1, 2팀은 잡고 1, 2팀은 상대로는 승무하고 거의 뭐 꼴찌팀 상대로는 꼴찌는 아니지만 거의 하위권 팀 상대로 지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. K리그이기 때문에 좀 충분하다 봅니다. 그래서 1엔드 승패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. 다음 이제 전남이랑 전안. 전남은 직전 아산 상대로 2대2로 비겼고 다 지던 경기를 이제 극장골로 거의 뭐 비긴 경기죠. 시즌 초하고 다르게 최근 경기들 보면 거의 뭐 매 경기 실점 중인데 전남이 파이브백을 하는데도 수비 조직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. 발비디아가 이제 뭐 미친 애락 하면서 겨우 지금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는 중이에요. 다음 이제 전환인데 직전 수원 삼성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 일류첸코가 없는 뭐 수원 상대로 전반부터 두 골 먹히며 좀 포기할 만도 했는데 그래도 대등한 경기 펼치면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. 82분에 이강진 퇴장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좀 무승부도 거둘 수 있었어요. 이 경기 천안이 홈이면 뭐 어느 정도 반등을 볼 수도 있겠지만 천안이 원정은 1승 2무 8패로 아예 뭐 경기력 자체가 좀 극단적으로 안 좋습니다. 전남의 수비가 불안하긴 하지만 천안의 원정 공격력은 뭐 리그 최악이기에 이 경기 한 골차 전남승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. 전남승 보고 언어보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남 경기는 언더를 아예 못 갑니다. 그래서 워낙 극장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남승과 전남 1무와 다득점 이렇게 하겠습니다. 2대1 정도로 이기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충북 청주랑 이제 부천 FC.
충북은 이제 직전 안산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왔고, 주전 공격수 이제 가브리엘도 1엔드로 이적했고, 후반 시작하자마자 한 명 퇴장당했는데도 오히려 역전골 넣으면서 참 이기는 신기한 경기를 했죠. 그래도 경기 내용 자체는 뭐 안산 상대로 밀렸습니다. 역전골도 보면 상대 수비수가 거의 뭐 오픈해주듯이 산책해서 거의 내준 골이에요. 수비를 거의 안 해서. 그래서 넣은 골이고, 부천 같은 경우는 직전 성남 상대로 3대2로 지고 왔고, 전반 1분 만에 코너킥에서 실점하면서 경기 자체가 좀 꼬였습니다. 7경기 연속 무패였는데 최근에 뭐 2연패를 했고, 공격력은 이제 뭐 바사니도 직전 경기 멀티골 넣었고, 몬타뉴도 역시 뭐 좋은 폼이긴 하지만 최근 3경기 실점이 10실점일 정도로 수비가 아예 안 됩니다. 아무래도 부천 같은 경우도 뎁스가 얇아서, 선수층이 얇아서 주전 수비수들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. 이 경기 올 시즌 1차전은 홈에서 부천이 3대1로 잡았는데, 오히려 해외 배당 보면 1차전보다 부천을 더 낮게 봤어요. 뭐 배트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청주가 사실 그 경기 골을 넣었던 가브리엘도 없고,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실점도 좋고 뭐 수비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부천이기에 이 경기에서 아마 반등을 하지 않겠나 봅니다. 한 골 정도 넣고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부천 승보고, 부천 1무 보고 저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. 아무튼 잘 참고하셔서 20패 1등 하시길 바랍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